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 장단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질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가능성들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시죠. 송영길 의원 그리고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선 경쟁력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박영선 의원께서 그 여러 여론조사 이야기도 좀 하셨고 그러는데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본선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 박영선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안희정 후보가 확실한 정권 교체, 안심하고 교체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언론의 흐름을 보면은요,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34대 33, 즉 1% 차이로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본선에서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1대1 구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는 1대1 구도,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와 1대1 구도가 되면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대부분 다 그렇게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는 과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붙게 되면 57%, 또 안철수 후보와 붙게 되면 56.4%.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과반을 넘는 확실한 후보다라는 것을 여론조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여론조사는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 전남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금 이러한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께서는 본선 경쟁력은 안희정 지사가 더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에 있는 시대 정신, 네. 촛불의 민심, 무엇을 국민이 원하는가, 누가 어떤 후보가 이 촛불의 민심에 가장 결합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돼서 네. 4년 이상 쭉 이 지지도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당 경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보수 후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고정되어 있는 지지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변동되고 배신할 수 있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이 소위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건 좀 사실이라고 보시나요, 송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우리 당 전체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희정 후보의 선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선이 치열한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다.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 후보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문재인 후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필승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승 카드요. 그러면 내용을 좀 바꿔서 송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안희정 지사보다도 더 강력한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된 후보이다. 수많은 탄압이 있었고 문재인만을 표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치열한 검증과 비판이 있어왔잖아요. 네. 이것을 견뎌내고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본선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제거돼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강화로 이 어려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해갈 국정 담당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지난번 네. 청와대 비서실 근무나 당대표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남 호남을 비롯한 충청 전체의 골고루 지지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 가지의 그 장점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의원 송 의원님,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께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게 지금 50%를 넘지, 그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본선에서 50%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네. 저희 당 후보로 확정되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1대1 구도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1대1 구도와 여부와 상관없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공식 후보가 됐을 때는 네. 전체 우리 또 당 전체 지지도를 기반으로 50%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장점을 송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안희정 후보의 장점이라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나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이 검증받았다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는 당대표 시절에도 리더십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이 흔들려서 지난 총선 때는 김종인이라는 분을 모셔와야 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까지 몰렸고, 또 안철수 후보가 당을 뛰쳐나가는, 다시 말하면 분열과 갈등을 만들었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지사로서의 이 확고한 리더십을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이 리더십 면에서 우위에 점해 있고, 이 부분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충청도라는 데서 야당의 도지사는 그 거의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야당의 도지사로서 충청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사라는 점에서 이 리더십이 검증돼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후보 캠프를 보면 그 잡음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화가 잇따르죠. 이것은 결국 그 문재인 후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의 그런 기준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을, 그 훌륭한 분을 모셔왔어도 이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문재인 후보가 선택한 사람들로 집권을 한다면 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저러한 문제를 또 바로 야기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당대표 시절에도 이러한 어떤 불안감, 잡음, 설화,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어떤 그 리더십으로서 네. 그립을 꽉 쥐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인간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후보와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와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거의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용력에 저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더 적합하고 문재인 후보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 가지 상대적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송영길 의원께서는 이런 세 가지 문제 지적과 더불어서 장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어려운 충청남도 도지사를 맡아서 한 역할을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해보고 지방행정을 해봤지만, 지방행정에서 하는 것과 국정과 전체 정당 대표 이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도지사를 하면은 여기서는 여야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지역 발전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충청도 발전시키냐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인천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정당 대표가 됐을 때는 각종 개혁 입법을 관련해서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을 다룬다는 것은 지방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국방 외교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당장 안희정 지사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론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지금 대연정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친박 세력은 대연정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원래부터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치를 하고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국회의 경험이 없습니다. 정당의 경험은 오래 하셨지만 실제 국회에서 활동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정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대립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 뛰쳐나갔지만 잡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그러나 네. 안철수 대표의 지금 국민의당에서 행위를 보면 왜 저분이 저런 행위를 보이는지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